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발 악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 oktober 10월 달에 상승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물 건너갔을까요? 자, 새로운 전쟁 이슈가 발발되면서 위험자산 투기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위험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생존수단 그리고 피난처, 쉘터로 보자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더미넌스, 점유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이 오른 것보다는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이 10월, 아직 끝나지 않은 10월 달 업토버가 현실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업토버의 기대가 무산될 것인지, 바로 그런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27,400달러, 27,300달러 구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영상 후반에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동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안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세코인 방송 8월 17일자에 이런 내용의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보지 못하신 분은 8월 17일자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대되는 신냉전 전선으로 중동에서의 위기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미국과 사우디 관계의 흐름이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이란이 대대적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란과 사우디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그것은 중국이 중재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란의 배후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배후 가운데서 대리전의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 확전 상황을 염두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동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제가 8월 17일자 영상 안내드렸습니다. 자, 영상 비트코인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우크라이나는 정보 공식 암호화폐를 만들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기부를 받았죠. 기부를 받아서 방탄복, 헬멧 등을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 물품들을 샀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석유, 가스 수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어요. 각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비트코인을 받은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루블화 화폐 가치 폭락을 대비한 가상자산 확보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8월 17일자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전쟁 확전 상황을 염두한 대비가 필요한데, 자, 비트코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전쟁 초기 상황인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움직임 때문에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가상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 지역 주변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부를 받는다든지 또는 암호화폐를 들고 국경을 넘나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의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전쟁이 확전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이 피난처라는 인식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3월 이후 최대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연준 위원 발언 이후에 비둘기에 대한 기대가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조 변화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공개 발언에 나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최근 국채 금리 급등을 언급하면서 연준이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둘기적인 그런 언급을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4% 정도 급격한 하락을 한 것이죠.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한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점유율은 2년 내 최고치, 그러니까 50%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50%, 전체 비중 중에서 50%가 넘어섰는데 시가총액은 좀 줄어들었죠. 다른 알트코인의 하락 영향이 좀 크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쪽으로는 자금이 더 몰릴 수가 있고, 또 비트코인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알트코인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점유율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역, 중동 지역에서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오랜 시간 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좀 폭력성 그리고 서로 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율법이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전쟁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침체 확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024년 말 이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25%에서 이제 30%로 높아진 겁니다. 전쟁 이슈가 그런 상황을 더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란 석유에 대한 제재 강화로 유가는 또 배럴당 $100 이상 급등할 수 있고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은 낮아지지 않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높아진 상태가 되고 고금리 상황은 유지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데 미국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위험하죠. 자, 비트코인이 세계 통화 확립의 논리적 단계라고 월드코인 창시자 샘 알트만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 CEO이자 월드코인 창시자 샘 알트만이 비트코인이 세계 통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도미넌스 점유율도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알트코인이 많이 무너지면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안전 선호의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안전이라는 시그널을 주시하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나마 제일 안전한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 쪽으로 자산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안전 선호의 강세를 보였듯이 도피처, 피난처, 생존의 수단 이렇게 비트코인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여질 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 때 화폐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 금을 갖고 다니는 것보다 지갑에 넣어놓고 전자지갑에 넣어놓고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비트코인이 그런 피난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 풀타임 투잡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요. 44.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풀타임 투잡입니다. 투잡.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투자 풀타임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받는 급여 수준이 동결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봤을 때 머니 프린팅에 따른 인플레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고 또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려고 하는 상황,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상황에서 위험 대비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위험 자산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여기로 피신하는 것이 맞지 않고 위험 자산이 아니라 생존 수단, 쉘터로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학자금의 부채를 탕감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통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통찰이 필요하냐? 자,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진 마이크 알프레드가 370만 명의 미국인에게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거예요. 달러를 발행을 해서 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빚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봉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등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출할 곳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자,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게 되면 그것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발행하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 미국에서의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 공학적인 그런 배경 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024년도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나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수록 암호화폐는 호조가 된다는 내용도 나오죠. 달러를 찍어내서 부채를 더 만들면 만들수록 부채 해결 위해 달러 발행액을 늘리면 늘릴수록 달러 시대가 무너지면서 대체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 코인은 비트코인 그리고 2등 3등 이더리움 리플 쪽에 암호화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1년 4월 이후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 알트코인들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케네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대선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죠.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파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도널드, 그다음에 케네디, 이 3파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소속 후보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케네디가 일원입니다. 암살당한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기도 하답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60%에 상회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출마로 선회를 했는데, 이 사람의 출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늘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출마만으로도 비트코인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의 그런 언급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좀 우호적인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트코인 강세 모멘텀이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영상에서 또 살펴드리겠습니다만, 비트코인 부분은 현재 기술적으로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게 있으니까 영상 후반에 더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두 가지 이슈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슈. 첫 번째는 거래 활동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남겨놓는다. 거래소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갑으로 옮겨놓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보유를 의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 지갑에 넣어놓는 그런 거래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거래소에 머무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걸 또 주목합시다. 이스라엘 공격한 하마스가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럼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해왔고, 또 지금 또 가상화폐 계좌로 거액 모금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계정 동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관련 암호화폐 계정 동결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표 거래소에 이런 의뢰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하마스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작전이 수행되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악성 거래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당국이 과거에도 바이낸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개정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요. 2022년도 5월 달에, 그리고 최근 전쟁과 관련해서 이 하마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단을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Why the Israel-Gaza War makes Bitcoin a good 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왜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좋은 베팅 수단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 차트 분석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매도 포인트도 제대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7자리 잡는 방법, 매도 포인트, 이평선, 일목균형법, 매물대 자릿수, 표본화치, 쌍봉, 3번 이렇게 7자리로 잡는데요. 실시간 속보 소식을 받고 싶으신 분, 급등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 구독 문자 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코인 분석방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급등코인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안내드리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룸 네트워크라든지 스트라티스 같은 이런 코인에 대한 정보도 바로바로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이 보유하신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가운데서 어느 한 날 사라지는 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신호도 공유해드립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죠. 알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차익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빨리빨리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면 당황스러울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공유드리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폴 투도 존스라는 사람이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에 비트코인은 좋은 베팅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침공, 중국과 미국의 긴장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함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니까요.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금, 비트코인, 이것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급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참고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것이 비트코인 자체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의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0%를 넘어섰지만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보유 코인도 분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유하는 코인이 상승할까 하락할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차트 분석방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요.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4시간 차트, 4시간 봉에서 RSI가 50 미만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500달러 지지선 약세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는 26,000달러, 그리고 25,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4시간 봉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90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3,705만 원일 때가 있었는데, 그 가격대 여기거든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지금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자, RSI를 보게 되면 RSI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그리고 있었다.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RSI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RSI가 먼저 4시간 봉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그리면서 4시간 봉에서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미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면서 하락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CCI도 4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4시간 봉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그렇지만 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이제 구름층을 벗어났어요. 일봉에서 구름층을 벗어난 상황에서 구름층 상단의 지지, 그리고 주봉에서는 60주선 위에 있습니다. 60주선 위, 그리고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준선 자리의 지지. 자, 일봉과 주봉에서는 다 구름층을 벗어났어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러나 일봉과 주봉에서는 단기 하락을 딛고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 4시간 봉에서는 단기 하락, 그러나 일봉과 주봉에서는 단기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봉에서는 현재 60주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자, 우상향하고 있는 60주선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어요.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60주선의 지지 가능성을 믿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베팅의 기회라는 겁니다. 아까 전설적인 투자자가 언급을 했듯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괜찮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생존 수단, 쉘터의 수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혹시 보유하신 알트코인 보유 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코인 분석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속보 소식, 급등코인에 대한 정보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코인 분석방에 들어오셔서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 코인 차트 분석, 위험신호 공유 받으시고, 또 실시간 속보 소식이나 급등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